안녕하세요. K토탈 태능 홍홍할머니 김미경입니다. 오늘은 제가 아주 두꺼운 빨간 파카를 입고 왔죠. 왠지 추운 지역으로 날아갈 것 같죠. 네, 오늘은 여러분들이 예상하는 중국에서도 굉장히 춥다라고 우리가 알려져 있는 하얼빈으로 여행을 떠나볼까 합니다. 제가 왜 이렇게 이 시점에서 하얼빈이냐면요. 하얼빈에 지금 이제 1월부터 이제 아주 그 성대하게 치러지는 삥등제에 대해서 소개하면 여러분들이 여행 계획을 세우시는데 좀 도움이 될까 하고 제가 삥등제를 여러분께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근데 그보다 앞서 우리가 하얼빈 그러면 우리가 우리나라의 역사적 사건으로 절대로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되는 사건이 있죠. 안중근이라는 분이 하얼빈 역에서 이토 히로부미를 저격한 그런 사건이 있었죠. 그 하얼빈 역에 제가 수차례 갔었고요. 또 하얼빈도 여러 번 갔었지만 하얼빈은 사실은 여름 축제도 있고요. 또 이렇게 제가 오늘 소개할 겨울 축제도 있습니다. 우리의 역사적 사건인 안중근 하얼빈 역을 우리가 기억하지 않고는 하얼빈에 대해서 저는 얘기할 수 없다고 생각을 해서요. 일단은 제가 2015년에 독립 그 70주년을 맞이해서 독립운동가 70인 이야기라고 하는 것 중에서 10편의 무빙툰을 제가 이제 스토리텔링을 했는데 영웅 우리가 안중근 의사님이라고 부르죠. 안중근 의사님은 사실은 하얼빈에 가기 전에부터 그 먼 길을 그 전역부터 계속 걸어가셨거든요. 제가 사실은 그 안중근 의사님의 발자취를 따라서 옛날에 안중근 의사님이 거기를 가기 위해서 묵었던 그런 초가집 이런 데도 제가 다 촬영을 해놨는데요. 언제 기회가 되면 여러분께 이런 역사적인 스토리에 대해서도 자세하게 말할 시간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다시 분위기 바꿔서요. 오늘 우리 중국의 유명한 겨울축제죠. 빙등제라고 부르는데 우리가 빙등제 뭐 이렇게도 부르는데요. 굉장히 비싼 입장료를 내고 들어가야 되는 그런 곳이 바로 하얼빈의 겨울에 한 1월 초에 이제 열리는 빙등제입니다. 저는 빙등제에 가느라고 사실은 엄청나게 돈을 들였어요. 어떻게? 옷값이요. 지금은 제가 그냥 파카 입고 왔지만요. 그날은 아주 그냥 패딩 안에다가 막 코트도 입고 그 안 또 양말도 3개나 끼어 신고 막 털 신발을 신고 막 모자를 쓰고 목도리를 하고 이렇게 갔는데도
추워서 영하 40도였거든요. 얼어 죽을 뻔했습니다. 고생 끝에 그래도 그 아주 놀랍고 아름다운 얼음의 축제에서 감탄하지 않을 수 없었는데요. 그것을 여러분께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입구에서 찍은 완전 무장했죠. 완전 무장 하나마다 너무 추웠습니다. 사실 빙등제는요, 굉장히 그 다양한 눈으로 만든 조각품들이 있는데요. 꼭 그 그리스의 여신처럼 아름다운 여신이 새겨져 있는 눈으로 만든 아름다운 조각상입니다. 진짜 중국은 거대한 베이징이나 하얼빈이나 뭐 이런 데에 아주 건물들을 얼음으로 만들어 놨어요. 마치 진짜 건물 같죠? 굉장히 아름다운 풍경과 놀라운 기술력이 저를 깜짝 놀라게 했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하얼빈은요, 사실은 하얼빈 삐주, 그러니까 하얼빈 맥주가 100년이 넘었어요. 그래서 이제 여름에는요, 송화강변 중앙대로 여름 음악 축제를 하는데요. 여름 음악 축제 때 하얼빈 맥주를 가지고 맥주 축제를 하는데 너무 시원하고 맛있어요. 하얼빈 맥주는 굉장히 전통이 오래돼서 하얼빈 사람들만 아니라 중국 전역에도 하얼빈 맥주를 마시는 많은 하얼빈 맥주 애주가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이 빙등제에서도 하얼빈 맥주를 저렇게 멋지게 얼음 조각으로 만들어놨는데 진짜 같죠? 하얼빈에 있는 빙등제에서는 정말 오랜 전통의 건물이라든가 뭐 그것을 사실 동서양을 가리지 않고 정말로 다양한 건물들의 그 건축물을 진짜 건축물인 것처럼 얼음으로 한 조각 한 조각을 모아서 뭐 예를 들면 베르사유의 궁전의 그 커다란 돌처럼 이 커다란 얼음으로 하나하나를 맞춰서 이렇게 빙등제를 준비한다는 게 정말로 놀라운 사실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와, 대단하시다 라고 생각한 건 뭐냐면 영하 40도의 날씨에 북을 가지고 와서 북을 치면서 이제 개막식 준비거든요. 그분들을 미리 만났어요. 그래서 빨간, 저도 홍홍 할머니지만 이 빨간 옷을 입고 빙등제의 개막을 위해서 이렇게 여러분들이 준비하고 있었다는 사실에 저는 정말로 감동받았습니다. 그리고 사실은 이제 덜덜 떨면서도 이 아름다운 풍경과 그 빛의 조화를 빛의 정말 향연이라고 할 수 있는 너무 아름다운 업들을 같이 어울려지게 만든 그 집들을 많은 사람들이 구경 다니고 그 안에 들어가서 두들겨 보고 이럴 수 있는 체험을 직접 할 수 있어서 정말 재미났습니다. 베토벤인 것 같아요. 음악가의 초상도 저렇게 정말 실물처럼 아름답게 조각으로 만들어 놓고요. 그리고 이제 집들도 여러 가지 집들이 있는데 아스라이 어디 저 길을 걸어보고 싶은 향수에 적게 하는 아름다운 얼음집도 있었습니다. 너무 무수한 사람들이 너무너무 규모가 어마어마해가지고 그 어마어마한 곳을 다 다니기도 힘들었어요. 어마어마한 곳을 무수한 사람들이 겨울 축제를 즐기기 위해서 너무너무 전 세계 사람들이 다 왔죠. 각양각지에서 빙등제 하나를 보러 하얼빈에 온다는 사실이 저는 굉장히 의미 있었고요. 축제라는 것이 이렇게 사람을 모이게 한다라는 점에서 사실은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좋은 일도 있지만 나쁜 일도 있잖아요. 그런 모든 것들을 다 세상사 어려운 일이나 그 근심 걱정을 다 내려놓고 이렇게 축제에 와서 즐긴다는 것이 아마 축제의 묘미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저는 늘 들어요. 빙등제는 원래는 조린공원이라고 굉장히 작은 공원에서 시작을 했었는데 원래는 거기서 이제 얼음 이제 조각을 가지고 이렇게 파티를 하고 음식을 나눠 먹는 이런 데서 유래됐는데 이렇게 거대한 축제로 만든 게 역시 중국다운 스케일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역시 스케일 크죠? 너무너무 어마어마한 마치 궁전 같은 아니면 굉장히 아름다운 정말 대저택 같은 집을 건물이라고 그래야 되겠죠? 건물을 빛과 함께 마치 정말 살아 숨쉬는 것 같은 느낌으로 우리가 꼭 저 안에서 들어가서 왠지 공주옷을 입고 앉아 있어야 될 것 같은 그런 동화 속에 나오는 상징적인 그런 건물들이 많아서요. 사실 하얼빈 축제 이 빙등제는 굉장히 오랜 전통을 가지고 있는데 해마다 뭐 예를 들면 서양 것도 갖다 놓고 뭐 우리나라 것도 갖다 놓고 여러 나라의 것들의 문화를 함께 볼 수 있는 그런 기획들을 다양하게 하기 때문에 이런 빙등제가 가지고 있는 다양성은 우리가 굉장히 배워야 할 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집안에 제가 들어갈 수 있고 또 집안에서 체험할 수 있는 이런 직접 체험한다라는 측면하고 그다음에 말씀드렸지만 그 입장료가 굉장히 비쌌다고 그랬잖아요. 그 경제 활성화 이런 측면에서의 축제 그러니까 물론 뭐 국가 주도형인 것도 있겠지만 민간에게도 그리고 지역 주민에게도 뭔가 혜택을 줄 수 있는 축제를 기획한다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아름다운 빛의 향연 빙등제의 마지막 하이라이트 제가 저 건물을 찍으면서 와 하는 그런 감탄사를 제가 입에서 저절로 나왔는데요. 이런 빙등제를 보시려면 2025년 1월에 중국에 있는 흑룡관 성이죠. 하얼빈에 가시면 볼 수 있습니다. 제가 중국 축제를 소개하고 있지만 우리나라 겨울 축제도 많죠. 하천에서 고기도 잡을 수 있고 여러 가지 축제가 있는데 곧 겨울이 이제 오니까 제가 여러분께 겨울에 집에 방 안에 계시지 마시고 정말 춥더라도 꼭꼭 껴입고 신나게 나가서 신나는 축제를 즐기는 그런 즐거운 인생을 사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만난 축제는 중국의 흑룡강성 하얼빈에서 열리고 있는 빙등제였습니다. 여러분 K토탈 채널 홍홍할머니였습니다.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또 만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히 계세요.